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설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큰 집이라서 막 전을 몇 광주리를 하고요. 그리고 막 제사탕국이라고 하죠. 그것도 막 들통에다가 하고, 그리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방 구석에 이렇게 막 있다가 언니들이랑 손님이 가면 우르르 나가서 설거지하고 다시 또 상 차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그 번잡스러움. 그래서 오히려 설날이 지난 다음 날 오후가 좋았어요. 물론 그 다음 지나면 방학도 끝나가고 학교도 가겠지만 구석에 짱 박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세뱃돈 받은 걸로 시내 나가서 서점에서 책을 사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설날에, 명절에 읽으면 시간이 쓱 하고 지나갈 만큼 재밌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제 주관이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장르별로 고른다고 골랐거든요. 첫 번째 책은 요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아마 다들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나를 보내지 마. 복제인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간들에게 장기를 이식할 목적으로 만든 복제인간들인 거죠. 이런 류의 소설이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탈출하기도 하고요. 복제인간들이, 혹은 복제인간이 더 사람답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다른,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제인간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림을 그리고 공예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크면 간병인으로 지내면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죠. 그 수술을 할 때마다 허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젊은 아이들인데 결혼, 아이 낳기,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겪는 정체성이라던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끌려가서 장기를 하나 빼내고 또 장기를 떼내고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림이나 공예나 아니면 시나 글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면 살려주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냥 실험에 불과했던 거예요. 복제 인간에게도 인간만이 가진다는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고요.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한번 손에 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복제 인간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복제인간이라고 영혼이 없을까요? 영혼이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정말 나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결이 다르고 깊이 있는 복제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유명해서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을 타신 작가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시종일관 경쾌하고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인데요. 이건 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었던 게, 여기 작가분이요. 원래 이제 그 문화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매체에 컬럼이나 글을 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 살게 된 거예요. 파크 에비뉴 완전 상류층에. 그러면서 이거는 신영장류다. 너무 이상하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든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 명품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명품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지? 하고 검색을 해서 보고, 이들이 모두 가져야 한다는 그 백이 뭐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고 가격을 보고 놀라고, 요가복 그 이름이 뭐 롤로였는지 이름이 잘 기억해. 그걸 보고 놀라고 막 그랬고요. 그리고 이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치열하게, 그러니까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모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그 줄을 세우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것 또한 연줄이 있어야 돼요. 얘가 결혼한 남편이, 이분이 결혼한 남편이 유대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뚱뚱하면 죄예요. 무조건 날씬하고 버킨 백을 들고 모두가 걷는 이 파크 에비뉴. 그래서 그냥 정말 재밌고 웃기게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정말 간편한, 그냥 즐겁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 내가 요번 기회에 명품 이름이 뭔지 한번 떼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순수하고 알콩달콩하고 설레이는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뭔가 감동도 있었으면 좋겠어. 요겁니다. 플립이라는 책인데요. 한 소녀가 잘생긴 소년을 사랑해요. 짝사랑. 그렇지만 이제 소년이 받아주지 않다가 나중엔 역전이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영화로도 나와 있을 건데요. 그 와중에 그 소녀와 소년의 부모들의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소녀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환경도 사랑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올바른 아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소녀는 잘생긴 거 말고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녀의 매력에 눈뜨게 되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리고 인간미도 담겨 있어요. 그 가족의 얘기들부터. 그러니까 편안하고 재밌게 책을 읽어보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에요.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막바지 헝가리가 그 무대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소년이 나오는데 제목도 보시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짓말, 반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보다 훨씬 재밌다고 뒤에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저도 이걸 정신없이 읽었는데 약간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끔찍함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참혹함도 담겨 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반전,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햇빛이 너무 눈부시죠? 저희 집이 서남향이라서 3, 4시가 되면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날을 보내지만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 플립,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